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한 번 한 번의 수업을요 소중한 연마의 장으로 삼읍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나는 언젠가 이 분필로 세상을 평정하는 날이 오기를. 알겠죠? 자, 가자. 자, 이제는 다시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자, 서술어를 이제 1번 시스템과 2번 시스템과 3번 시스템, 4번 시스템, 알겠죠? 여기는 이제 문법 장치, 두 번째는 이제 서술어 교체, 그 다음에 서술어 구조 변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수식해주는 성분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 문법 요소가 끝나면 이제 통사론은 끝났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통사론 형태론에서 이제 합성어, 이게 형태론에서 이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요거랑 그 다음에 용언에 활용해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 정도만 좀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내신용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정보들은 다 교재에 이제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알겠어? 그거를 이제 요거를 완벽히 인식했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머릿속에 탁탁 박혀오거든. 알겠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 표현을 할 건데요. 봅시다. 시간 표현. 자, 시간 표현은 사실 문법 요소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알겠어? 문법 요소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요소가 섞여 있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요, 첫 번째, 시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죠? 시제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시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축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시제는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오케이? 요것만 이제 시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두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 이 동작의 상태 있죠? 알겠죠? 요것도 이제 같이 결합이 된 개념. 요게 이제 전반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동작상은 이제 완료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이 있습니다. 알겠지? 저 동작상은 또 어떨 때죠, 얘들아? 어떨 때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어떨 때만 표현이 있을까? 어떨 때는? 서술어가 당연히 동사일 때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알겠어? 그래서 이 진행이나 뭔가 완료의 개념은 형용사나 소수격 조사 이런 데서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과거, 현재, 미래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지? 근데 동작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 피다 동사잖아. 피어 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알겠죠? 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이 시제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제는요. 일단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데 오케이?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항상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 입에서 뭔가 의미 단위가 튀어나와야지 이게 과거에 관련된 의미인가 현재인가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입에서 튀어나가는 이 담화, 발화는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치? 근데 반드시 뭐야?
여기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적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근데 말하는 건 항상 언제일 수밖에 없어? 발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무조건 지금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입에서 튀어나가는 통사적 의미와 통사적 의미의 그 시점과, 알겠어? 그 다음에 뭐야? 지금 말하는 시점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시제를 완결하는 방식은, 시제를 결정하는 방식은 뭐랑 뭐의 비교로 이루어진다, 얘들아? 발화가 이루어지는 발화시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를 비교해본다? 입에서 튀어나간 서술하는 그 문장의 사건 있죠? 알겠어? 의미.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지? 결국 그 사건의 중심은 뭐가 의미를 구성하고 있죠? 먹었다, 뛰었다,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뭐가 결정하고 있다? 결국에는 서술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입에서 튀어나간 문장의 서술어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죠? 당연히 이제 서술어를 가지고 뭐야? 이런 시제라는 문법 요소를 실행하게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발화시와 입에서 튀어나간 이 서술어가 이야기하는 의미, 요거를 이제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시점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발화시와 사건시를 이렇게 어떻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항상 요 가운데 시점을 뭘로 고정을 한다, 얘들아? 말이 이루어지는 발화시를 항상 현재로 삼습니다. now. 알겠죠? 무조건 고정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화된 문장, 통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오케이?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이 구성하는 의미, 이게 사건이거든요. 알겠어? 그 사건이 이제 발화시보다 앞에 있잖아, 사건시가. 그 다음에 어디 있을 수도 있습니까? 서로 일치할 수도 있죠. 알겠지? 그 다음에 사건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뒤에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고, 둘을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 서로 일치하면 현재가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미래 시점이 되는 거죠. 앞선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뒤선다는 아니고요. 앞선다. 얘네 둘은 누가 앞에 있습니까? 사건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앞에 있습니까?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지? 근데 이게 내신범위면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시, 발화시. 수능에선 당연히 이런 표현이 안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내신에서는 가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알겠어? 그럼 뭐가 앞서는지 어떻게 한다, 얘들아? 뭐가 앞선 거야?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건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발화시가 있고, 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시제를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이렇게 구별하는 이 시제를 뭐라고 한다? 아시는 분? 무조건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시제를 뭐라고 한다? 절대 시제라고 합니다. 알겠지? 절대 시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는 절대 시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내신에서 가끔 어려운 시제가 등장해요. 오케이? 그럼 어때?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전에, 알겠어? 저기 뭐 부산 가가지고 호두 과자를 먹고 있었어. 그치?
근데 호두과자를 먹은 절대 시제죠. 근데 호두과자를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돼? 현재가 되죠. 지금 봤을 때는 절대 시제지만 그 당시에 봤으면 현재 시제예요. 그 다음에 그때 호두과자를 먹고 이제 해운대 바다로 가야지. 그러면은 해운대 바다로 가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미래 시제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둘 다 뭐야? 다 과거 시제인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과거인데 그때로 보면 미래고 현재고 막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이런 것들은 무슨 시제라고 한다? 그렇죠.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절대 시제와 이제 뭐가 있다? 상대 시제의 개념이 있다. 알겠지? 그러면 저 상대 시제는 결국에는 뭐가 핵심이죠? 뭘 가지고 구분을 한다? 관계, 그때 주어진 예문의 뭐? 의미 맥락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알겠죠? 의미 맥락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항상 흐름과 맥락이 국어의 본질이며 그걸로 모든 개념들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14년간 국어를 가르쳐보고 얻은 결론은 오케이? 그래갖고 내가 엊그제 아니다 3일 전이구나 인스타 보면서 되게 공감 가는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지능이 떨어질수록 단어에 집착한대요. 알겠어? 지능이 떨어질수록 단어에 집착. 그리고 지능이 높을수록 이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지우 너한테 야 지우는 너무 원숭이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은 되게 만약에 그 앞에 흐름 맥락을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너는 참 똘똘하고 뭔가 민첩하고 약간 이런 의미로 나는 원숭이라고 던졌거든. 근데 보통 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너가 만약에 갖고 있었어. 그러면은 맥락상 막 나 칭찬해 주는 거네가 아니라 뭐 원숭이? 갑자기 여기 꽂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에서 적용이 돼요. 낄끼빠바 못하는 애들 있죠. 흐름 파악 못하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막 와 쟤는 빌런인가? 뭐 이런 취급을 받잖아. 그리고 이제 되게 뭔가 사회생활 잘하고 뭔가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주변 상황이 흘러가는 것들을 잘 본다. 알겠어? 여기서는 그냥 닥치고 있어야겠구나. 알겠어? 이런 눈치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알겠지? 그리고서 그런 감이 또 되게 좋아요.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요즘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 난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뭔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직관이란 말이에요. 알겠어? 직감. 그런 게 발달한 친구들이 되게 징이 높고 똑똑한 친구들. 왜냐면 그거를 왜 느끼냐면 뭔가 흐름 맥락상 오케이?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한 건 내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 만한 뭔가 그런 것들을 감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어?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독서에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메타 자체가 어때? 플로우 메타라고 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문학도 어때요? 문학도 메커니즘이 다 흐름 맥락입니다. 알겠어? 선생님 단순히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도 맥락을 타야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건 화작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문법에서도. 알겠어? 난 분명히 옷을 과거 선어말어미 장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과거 장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무지성으로 옷 나왔으니까 어때? 그냥 과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미 맥락상 넌 이제 집엔 다 갔다 가았다 이러잖아? 그럼 의미 맥락상 너 이제 집에 못 가게 된 그런 미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의 모든 요소는 결국 국어의 본질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흐름 맥락을 잘 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 근육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죠.
알겠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필요한 거는 어때? 내가 생각하는 독해력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흐름 맥락을 잘 타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것들도 추론하는 능력들 있죠? 단어들도 원래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갈수록 얘는 이쁨 받고 얘는 갈수록 뭐 저하다 막 이러잖아? 그럼 이제 어쨌든 얘는 플러스 의미, 얘는 마이너스 의미겠구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도 판단해 가는 거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도 해내야 된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능력을 해야 돼. 국어에서는요, 국어 잘하려면 텍스트를 뭘로 바꿔야 돼?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 알겠어? 그래갖고 이제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좋아요. 진짜로. 알겠어? 막 조자룡이 막 100만 대군을 뚫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무예를 뽐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기를 안고, 자기 죽은의 아기를 안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막 머릿속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막 삼국지영화 같은 거 막 나오면은 내가 그려본 장면과 비교하게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려본 장면을 압도하는 유일한 영화는 사실 반지의 제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대단한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투씬, 웅장한 그 전투씬이 실제로 영화로 구현해놓은 그게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해리포터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텍스트를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능력, 이미지. 니들은 그 근육이 전혀 없어요. 왜? 텍스트 자체를 안 봤죠. 다이렉트로 뭐를 보고 있죠? 그려진 이미지를 보고 있잖아. 이게 악마의 발명품입니다. 이게 발명되지 말았어야 됐어요. 인류에게. 이게 발명됨으로써 이제 어때? 인간의 자리를 점점 뺏기고 있죠. 인간은 약해지고 뭐가 강화되고 있어? AI가 강화되고 있잖아. 알겠어? 이 세상의 주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알겠죠? 이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제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절대 시제입니다. 당연하게도. 알겠지?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 시제고,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과거부터 살펴볼 거예요.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는 뭐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죠? 관형사용, 전성어미,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그쵸? 그럼 몇 번 시스템입니까? 자, 1번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2번 무슨 어미? 관형사용, 전성, 어미. 그럼 둘 다 몇 번 시스템입니까? 그렇죠. 1번 시스템이죠. 알겠지? 여기서 이제 선어말 어미와 뭐를 이용하는 거죠? 어말 어미 중에 전성 어미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말 어미 중에 전성 어미.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법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표현의 세 번째 시스템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몇 번 시스템? 맞추면 아이스티 한 잔. 아니, 너네 배웠어! 그렇죠, 뭐! 관형어요? 그러니까 수식 뭐라 그래? 지금! 내일! 어제! 그렇죠. 시간 부사어. 알겠어? 뭐도 있다? 4번 시스템도 있다. 알겠죠? 야, 이 시스템 좀 구축 어때? 쩔지? 그죠?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쩔죠? 그지? 나는 가끔 이제 나한테 스스로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1번이랑 4번 시스템 두 개를 이용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간 부사어가 있다. 이렇게 4개의 시스템, 아니 3개의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시간 부사어는 굳이 여러분들이 나눠서 이렇게
막 외우거나 공부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냥 튀어나오면 얘 시간 무서워지라고 당연히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내일 간다 이러면 어때? 내일이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무서워져. 알겠지? 가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메인 시스템은 이제 선어말 어미랑 관형 사용 전성어미인데 먼저 선어말 어미부터 살펴봅시다.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과거. 그렇지. at이나 뭐가 있죠? 어시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를 표시해 줄 때는 어간 자리와 어말 어미 자리를 각각 저렇게 줄임표로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죠? 관형 사용 전성어미는 앞에 어간 자리만 표현하는 거죠. 짝대기를 하나만 그어주면 된다. 알겠죠? at은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의 시제 장치, 문법 장치. 알겠죠? 근데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 TMI가 있을 수 있어요. 그 TMI를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뭘로 해결한다? 문장의 흐름 맥락으로, 오케이? 꽃이 정원에 피었다. 이러잖아? 그러면 어때? 피어있는 상태, 핀 건 분명히 과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때요? 피어있는 상태죠. 그치? 그러니까 과거와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어? 근데 나는 2년 전에 유럽에 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니? 아니죠. 이건 단순 과거죠. 알겠지? 뭐 이런 TMI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우리가 뭘로 이렇게 공식으로 구분해야 될 게 아니라, 알겠어? 이 맥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그렇지. 아덧. 야, 기억이 많이 살아있네. 엇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갖습니다. 얘는요, 우리 교재에는 아주 옛날, 대과거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대과거의 의미와 그 다음에 플러스 단절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의미 맥락으로 따져봤을 때, 오케이? 예를 들어서 공룡이 살았었다. 이러면 진짜 옛날 맞죠? 그치? 근데 지금 안 살아있는 거 맞죠? 그치? 공룡은 멸종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담배를 피웠었다 이러잖아? 내가 5월 1일 날 끊었으니까 작년. 그치? 한 8개월 됐나요? 그쵸? 8개월 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담배를 끊었죠. 그치? 근데 솔직히 8개월 전이면 피웠었다? 이건 그렇게 옛날은 또 아니잖아요. 그치? 맞죠? 그래서 이 의미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얘 시그니처는보다 어덧은 단절을 이야기해요. 알겠지? 피웠었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피웠지만 지금은 금연하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의외로 매번 끊어야지 하고서 딱 시도할 때는 100번 정도 실패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냥 바로 원래 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인 것처럼 한 방에 끊었어요. 되게 신기한 경우죠. 그지? 뭔가 독한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알겠어?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나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죠. 자,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잘 생각해봐. 더죠, 더. 던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더입니다. 알겠지? 밥을 먹더라. 알겠어? 더가 선어말 어미고, 라는 감탄형 종결 어미죠. 구나, 라. 알겠어? 참 멋있더라. 알겠죠? 이래서 보통 멋있더다? 이거 이상하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과거의 경험을 지금 상기하는, 알겠어? 그럴 때 쓰이는 어미는 이제 보통 형사형은 아니고 더니? 막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TMI를 또 이제 수능에서 다룰 수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가 있다라는 거죠. 더는 뭡니까, 얘들아? 뭐가 시그니처죠? 그렇지. 과거에 뭡니까? 실제 경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 경험.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정말 잘생겼더라. 이러면 어때? 그거는 실제로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시그니처고, 과거 현재는요, 이 과거 현재는 사실 좀 묶어서 봐야 돼요. 되게 예민합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린 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얘들아? 서술어를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 맞죠? 서술어를 기준으로. 자, 관형사용 전성어미는요, 자, 기본적으로 서술어에 쓰이는 거 몇 가지 있죠? 동사, 효용사, 시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가 있죠. 그치? 이 시제 파트에서만큼은 어떻게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라?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동사 혼자 한 팀이고 효용사, 서술격 조사가 서로 한 팀입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사용하는 뭐가 달라질 수 있다? 관형사용 전성어미나 선어말어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 현재가 민감합니다. 알겠죠? 과거 현재가 민감해. 자, 그래서 관형사용 전성어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동사일 때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전성어미 뭘 쓴다? 니은 그리고 는이요? 은이죠. 은. 알겠어? 동사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은 받침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기되면 은을 쓰거나 니은 받침을 쓴다는 이야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헷갈리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만들어 보세요. 동사가 과거를 나타낼 때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뭐지? 현재일 땐 뭐지? 미래일 땐 뭐지?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면 하나 써보세요. 대표적으로 뭘 쓰면 좋냐면 먹다 써보면 좋습니다. 알겠어? 관형사용 전성어미면 뭐야? 얘를 날리죠. 먹에다가 먹은, 먹는, 먹을, 먹은 밥. 이미 다 먹어서 소화돼 버린 거. 과거죠. 알겠어? 먹는 밥은 뭐예요? 내가 지금 먹는 밥. 알겠어? 먹을은 앞으로 먹을 밥. 알겠어? 그럼 관형사용 전성어미 중에 동사 파트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맞지? 근데 이제 이 형태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다를 또 이제 생각해보면 좋죠. 알겠죠? 그리고 이건 가끔 느끼는 벽인데 한다랑 한 되게 당연한 개념 아닙니까? 한다는 뭐야? 니은이 뭐야 여기서는? 얘가 뭐야? 니은다가 웜이라고요? 야, 어간이 뭐야? 하죠. 하다. 어마러미가 뭐야? 다죠. 그럼 얘는 뭐야? 네, 손어마러미요. 왜? 어마러미, 어간 사이에 껴있잖아. 그죠? 얘는요? 하, 어간에 지가 마지막 자리에 붙어있죠. 어마러미잖아. 그럼 무슨 어마러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알겠어? 이 당연하고도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모르고 문법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맞잖아. 가운데 껴있고 얘는 지가 끝에 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관형사 어마러미냐 선어마러미냐가 나뉘는 거지. 이거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 이거를 잘 모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동사일 때는 이제 은이나 니은 받침을 쓰고, 알겠죠?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녀석 중에 또 뭐도 있죠? 던이 있습니다. 던. 던은 어디에 쓰일까요? 얘는 동사만 쓰일까요? 아니면은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쓰일까요? 그렇죠. 생각해봐. 먹던 동사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예쁘다. 예쁘던 그 아이. 되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은 학생이다. 학생이 던. 다 되네?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쓰인다? 얘든 뭐든 용언에 용언이나 이제 서술격 조사까지 포괄해서 알겠지? 서술어에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던이라는 관형사용의 전송. 알겠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걸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내일 물어보면 까먹어 있어요. 무슨 근육을 키워라? 이 어간 어미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던이라는 게 있었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에 쓰이게라는 질문을 하면 당황하잖아 너희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알겠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던 어디에 쓸까? 먹던 동사 오케이. 예쁘던 형용사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이던 오케이. 선생님 다 쓰이는데요? 서술어에 들어갈 수 있는. 오케이? 요런 근육을 키우라는 이야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로 갑시다. 올해 수능에서는 꼭 만점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림이 예쁠 뻔했죠? 22, 24, 불수능 26. 올해까지 딱 나왔으면, 그치? 완전 짝수 불수능, 그치? 25에도 만점이 있었는데, 23에는 없었어요. 쉬웠을 때 오히려 없습니다. 25는 쉬웠는데 있었고, 이상하게 우리는 약간 어려울 때 잘합니다. 내 제자들은 어려울 때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시험은 어려운 게 맞아. 맞지? 쉬우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치? 막 예를 들어서 학교 내신도 1컷이 만약에 97이야. 하나 틀리면 2등급이야. 오케이? 내가 목동에서 진짜 그지 같은 꼴을 하나 당했는데, 내가 목동에서 딱 이제 그 국어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딱 처음 학교를 맡았어요. 그게 이제 목동에 있는 진명여고라는 약간 포지션으로 치면 약간 노원에서는 대진여고 포지션 딱 했는데, 근데 그 학교가 처음에는 한 50명 가까이 스타트했어요. 진짜 대형 학원이거든요. 목동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대형 학원인데 50명 스타트해서 그 맡은 선생님이 깨먹어서 20명 남아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이제 내가 이제 새로 채용된 내가 맡게 된 거거든. 근데 그걸 원래 다들 탐내는 학교야. 최고 메인 학교니까 그 동네에서. 근데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온 거야. 그거는 상태를 보니까 이제 독이 든 성배인 거죠. 작살나고 작살난 그런 상태인 거죠. 내가 맡았어요. 2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험이 쉬웠어요. 그래서 21명 중에 100점이 6명. 그리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평소에 막 물론 시험이 쉬웠으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막 60점대인 애들이 막 90점을 뚫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래도 그때 이제 1컷이 1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100점이 5명인가 나왔다 그랬잖아. 거의 한 25% 되는 거죠. 그렇지? 21명을 셌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원래 막 3등급 막 이런 애들이었어. 그래갖고 물론 시험이 쉬웠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내 생각에는. 근데 나는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막 애들이 늘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 학교를 뺏겼어요. 21명, 그 다음 시험에서 이제 35명까지 갑자기 늘었어요,
애들이 막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근데 그 학교를 뺏겼어요. 왠지 알아요? 그때 그 21명 중에 맨날 그냥 국어 1등급인 애가 있어요. 전교 1등. 근데 걔가 실수를 하나 틀린 거야. 그래갖고 학원에다가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자기랑 안 맞다. 이런 거죠, 나한테. 그래갖고 막 그런 피드백을 내가 받았어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 당연히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틀리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맞잖아. 저 사람 방식이 나랑 안 맞대. 당연하죠. 내 방식대로 안 따라하니까 틀리는 거지. 되게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뭔가 이 시험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시험을 쉬면 안 되는 게 막 쉬워버리잖아? 그러면 하나 이렇게 틀려갖고 미끄러져가지고 걔 입장에서도 억울했겠죠. 나는 맨날 평소에도 막 97점, 100점 이렇게 받는 애인데 60점 받던 애가 갑자기 100점을 받고 난 하나를 틀려서 97점이 됐잖아. 그죠? 이러면 되게 억울하죠. 그렇지? 그래서 시험은 어려워야 된다. 쉬우면은 상위권 애들이 손해를 봐요. 어쨌든 요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메커니즘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시험을 스스로 이렇게 대비해낼 수 있는 뭔가 근육을 키우는 알겠어? 그런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알겠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현재 시제는 자, 선어말어미부터 갑시다. 자, 여기서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안 나눴죠. 근데 얘는 선어말어미에서 나눠줘요. 알겠죠? 선어말어미에서 일단 첫 번째 동사일 경우 어떻다? 동사일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 는, 먹는다. 오케이? 또 뭐도 있죠? 아이씨, 방금 했잖아. 방금 했잖아. 니은.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뭐뭐는 혹은 이렇게 니은 받침만 붙을 수도 있죠. 알겠지? 이렇게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붙는 어간이 종성을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붙을 때입니다. 즉 기본형이 현재예요. 알겠죠? 아니 생각해봐. 꽃이 예쁘다. 아무것도 안 붙어야 현재예요. 우리 형은 학생이다. 알겠어? 아무것도 안 붙어야 현재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갑시다.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동사 아까 뭐라 그랬지? 먹다. 뭐가 붙어? 동사에는? 는이 붙죠. 알겠어? 그래서 동사에는 는이 현재입니다. 니은 받침은요? 니은 받침은 현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까 여기서 썼잖아. 은 아니면 니은 받침. 내가 한 일, 과거의 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하는 일, 이렇게 는만 붙어야 되는 거죠. 알겠어? 선생님이 던지는 예시들이 사실은 되게 당연하고도 쉽고 그런 건데 막상 이거를 끙끙 암기 요소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이런 당연한 근육들이 발동을 안 해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뭐도 있죠? 이제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가 한 팀이라고 했잖아. 그치? 맞죠? 얘들은 현재를 나타낼 때 뭘 쓴다? 아까 동사가 썼던 거 있죠? 동사가 썼던 거. 오케이? 요거를 얘가 쓰잖아? 그럼 현재가 됩니다. 알겠죠? 현재가 됩니다. 예쁜 꽃.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이나 니은 받침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사용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요 같은 형태를 나눴으니까
과거와 현재를 좀 엄밀하게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쉬워요.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는 왜 쉽냐면 독립적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알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선어말 어미로 뭘 쓴다? get을 쓴다. 오케이? get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죠? get 말고 약간 옛날스러운 리 하리라. 알겠지? 그런 것들. 약간 그 유교 메타의 선비들이 약간 가리라.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어말 어미로 쓰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전성어미는 리얼. 알겠지? 먹을 밥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사실 이제 시제를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를 일단 이용해야겠죠? 일단 여기 현재는 아무것도 안 묻는다. 요거를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이제 선어말 어미. 알겠어? 현재 시제로 바꿔봤을 때. 알겠어? 는이 붙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사실 동사 형용사 구분 기준들에 속해 있어요. 알겠어? 근데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그리고 뭔가 이제 피동, 사동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데서 이제 연계가 돼서 파생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꿀팁도 알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알려준 구나, 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보면서 동사 형용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인지해야 될 거. 뭘 인지해야 되지, 얘들아? 선어말 어미는 애초에 장치잖아. 오케이? 과거 선어말 어미, 현재 선어말 어미, 높임,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치? 애초에 그 문법 요소를 주기 위한 문법 장치라고 했죠. 근데 전성 어미는 어때요? 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엔 연결 어미도 있고 종결 어미도 있고 전성 어미도 있잖아. 알겠어? 근데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어? 종결, 연결, 전성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만 생각해? 종결의 의미만 생각하고 전성, 명사절로 바꾸는구나.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은 크리티컬하게 기억하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종결 어미는 상대 높임의 격식체에서 상대 높임을 종결 어미를 가지고 실현한다고 했죠. 알겠어? 종결 어미는 뭐도 갖고 있는 거야? 상대를 어느 정도로 높일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종결 및 상대 높임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전성 어미는 관용어로만 만드는 역할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모든 관용사용 전성 어미는 뭘 가지고 있다? 시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관용사형 시제 전성 어미 이렇게 이름이 붙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알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는 것들이 뭐야? 그런 것들이 아마 공부지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어? 아무튼 그래서 관용사형 전성 어미도 사실은 시제의 의미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결 어미는 뭐야? 상대 높임의 격식체에서의 상대 높임의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뭐 남았냐면 동작상 남았습니다. 알겠죠? 동작상. 그리고 이제 요 시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런 장치들과 실현 시스템이 쓰였거든? 근데 뭐를 항상 고려하라고 얘들아? 의미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get 미래를 나타내잖아. 알겠어? 나 지금 나는 내일 가겠다 이러잖아. 그럼 미래가 맞아요. 알겠지? 근데 지금쯤이면 도착했겠다 이러잖아. 그럼 어때? 의미 맥락을 봤을 때 시제는 뭐야? 지금이에요. 그럼 get은 뭐야? 아니 시제가 현재인데 미래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의 양자역학생이죠. 그러니까 이 get은 뭐야? 미래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추측, 가능성, 의지. 알겠어? 나는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러면 의미 맥락상 뭐야? 미래가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알겠죠? 그리고 되게 이럴 때는 시제를 get밖에 시제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 강력한 시간 부사어가 있습니다. 알겠어? 아니면 의미 맥락을 가지고 파악하게끔 어때? 시제가 다른 부분에서 갖춰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특히 얘 미래인데 솔직히 이거 외우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 알겠죠?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다?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문의 의미 맥락. 알겠죠? 자, 동작상은 어떤 시스템일까요? 동작상은 일단 뭐랑 뭐가 있다 얘들아?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얘도 시스템이 몇 개다? 3개? 얘는 2개죠. 알겠지? 아닌가? 부사어 중에도 완료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어가 있나? 이미 떠오르긴 하는데 거의 보통 완료상의 부사어라고 취급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어쨌든 완료의 의미를 더해주는 부사어긴 하네. 그치? 그런 것도 이제 의미 맥락으로 해결하는 거. 어쨌든 공식 시스템은 몇 개다? 2개입니다. 어떤 시스템 일단? 먹으면서 철수는 집에 가다. 철수는 빵을 먹으면서 철수는 집에 간다. 그럼 으면서는 뭐야? 먹다 날리고 어때요? 연결어미죠. 문장을 동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죠. 그치? 연결어미는 어디에 속해? 어말어미에 속하죠? 그러니까 뭐야? 1번 시스템이죠. 알겠지? 1번 시스템. 그래서 1번 시스템으로 이제 연결어미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라고? 뭐뭐? 으며 혹은 뭐뭐? 으면서. 알겠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몇 번 시스템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3번 시스템. 이것도 역시 뭐야? 이중 용언을 이용해갖고 서술의 구조 변경을 이용한 시스템이죠. 알겠지? 그래서 3번 시스템으로 이제 보조적 연결어미의 조합과 알겠죠? 보조적 연결어미의 조합과 보조 용언의 조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조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진행과 보조 용어는 이제 뭐뭐고가 있고요. 뒤에 있다가 있습니다. 고와 있다이죠. 먹고 있다, 뛰고 있다 이러죠. 알겠지? 여기에서 있다는 존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진행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 용어. 알겠지? 있구나 보조 형용사라고 할 수 있죠. 보조 용어로만 쓰이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도 있죠? 가다. 알겠지? 다 빨래가 말라가다. 집에 다 가다. 와 가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완료상은 1번 연결음이죠. 얘도 연결음이로는 뭐뭐 고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밥을 다 먹고서 학교에 가라 이런 식으로 완료시켜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아니 세 번째 시스템으로는 이제 역시 무슨 조합?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주형 연결음이 플러스 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뭐뭐 얘도 플러스 월이다. 알겠지? 뭐? 그쵸, 그건 TMI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진행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다. 앉아 있는 상태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네, 완료예요.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힘을 줘서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버리다. 이 조합이 중요해요. 버리다는 이 중요한 아닙니다. 알겠죠? 버리다. 여러분, 버리다라는 뜻이 사라지면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요.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MI가 뭐가 있냐면 요 고 있답니다. 알겠지? 뭐뭐 고 있다. 오케이? 얘는 중의성이 발생합니다. 즉 진행일 수도 있고 완료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녀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미 입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은 그 상태의 지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 이미 완료된 상태가 완료로 볼 수 있어요. 알겠어? 근데 그녀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다. 말 그대로 팔 끼고 머리 넣고 이렇게 주섬주섬 입는 중일 수 있죠. 알겠어? 의미 맥락상 그거를 나타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뭐가 지배한다? 문법은 의미 맥락이 지배한다. 알겠죠? 그리고 요 진행상, 완료상과 같은 동작상은 어때요? 1번과 3번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알겠지? 그래갖고 주셨겠다 이러잖아? 그럼 주다에 높임의 선어 발음이 시가 쓰였고 그 다음에 과거 선어 발음이 쓰였고 get 그럼 추측이겠죠. 이런 식으로 선어 발음이들이 이렇게 막 장치들이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알겠어? 여러분들 중세국어 할 때 느껴봤겠지만 중세국어 때는 문법 장치가 진짜 완전 많았어요. 알겠어? 막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도 있었고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도 있었고 알겠어? 그 다음에 막 별의별 선어말어미가 다 있습니다. 뒤를 막 된소리로 읽으라는 선어말어미도 있고 1인칭 선어말어미도 있고 알겠어? 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을 뭐 처리해라 이런 선어말어미도 있고 알겠어? 막 강조의 선어말어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저분하죠 문법 요소가. 알겠어? 그거를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해버렸다? 다 쳐내버렸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소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알겠어? 근데 약간 이런 장치 개념으로 쭉 보면서 잠깐만 주체 높임은 선어말 의미가 있는데 객체 높임은 선어말 의미가 없네? 그럼 어때? 현대문법에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를 쳐냈구나. 그러면 중세와 현대의 문법적인 차이는 뭔가 대단히 문법의 현대화라고 하는 건 간소화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워딩들도 이제 전반적인 맥락에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피동이랑 가장 헤비한 파트인 시간 파트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정, 그 다음에 인용, 종결. 인용, 종결은 금방 끝나요. 알겠지? 요 세 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의문의 변동.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